손으로 짜신다거나 아니면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해서 잘못 짜게 되면 2차 감염으로 해서 더 큰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극 인자에 의해서 뭐 20대뿐만이 아니고 50대, 심지어는 70대에도 여드름이 발생하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청소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여드름,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원인은 바로 몸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드름에 대해서 뿌리 뽑아줄 분 모셨습니다. 한의학 전문의 임태영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임태영입니다. 깨끗한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겁니다. 여드름으로 망가진 피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세영 씨 그리고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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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여드름은 서양의학적인 접근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 정의하는 여드름은 서양의학에서 정의하는 여드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일단 서양의학에서는 여드름을 피지샘하고 관련된 모낭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으로 보고 주로 피부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여드름이나 기타 다른 피부 질환들이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몸속에 있다는 인식하에 몸을 치료해주면 저절로 피부 질환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피부를 접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문제로, 오장육부가 맞죠? 네, 오장육부. 문제로 이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여드름 하면요. 사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이 또 있고 성인분들한테 나타나는 여드름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또 좀 있을까요?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대부분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호르몬이 우리 피지선에서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그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피지가 분비되어서 나와야 되는 구멍을 막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기전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성인형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성호르몬보다는 직장이나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음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염증성 질환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 여드름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네. 뭐 여드름에 분류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여드름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6단계 분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좁쌀처럼 하얀 그 씨앗이 박혀 있는 그 이제 면포성 여드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흰색 면포, 또 검은색 면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포 상태에서는 염증이 별로 없는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붉게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을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이제 발진이 일어났다 해서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하고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하얗게 환홍이 되게 되죠. 이것을 농포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딱딱하게 굳고 덩어리가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결절성 여드름이라고 하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크게 고름주머니를 만드는 것을 낭포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이제 치유되고 나서 흉터가 크게 생기는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켈로이드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옛 기억이 그냥 새록새록 떠올라서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진행이 딱 되는 유경험자. 느낌. 아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저처럼 매일 이렇게 화장을 두껍게 하면 왜 화장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와서 생기는 여드름이나 혹은 또 피곤할 때도 여드름이 생기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건 어떤 종류로 구분할 수 이제 있을까요? 그것은 여드름의 이제 네. 원인에 따라서는 지금 화장을 자주 하시는 경우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의 특정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촉해서 나타나는 접촉성 여드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피곤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곤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이 깨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어떤 여드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부위에 네. 이 코 끝에 이게 났을 경우에 인상이 변해요. 맞아요. 그 정도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왜 그렇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짜 되는 거예요? 짰을 때요. 예. 그것은 이제 완전히 환원이 안 됐을 경우에 잘 안 짜지게 되죠. 억지로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에서 이제 손으로 짜신다거나 아니면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해서 잘못 짜게 되면 사실은 2차 감염으로 해서 더 큰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이 폐에 바람이 들었다, 풍열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평소에 뭐 폐풍 분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제가 진짜 한자를 열심히 이럴 하셨네.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여드름과 폐가 관련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장육부하고 우리 밖에 있는 기관들을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눈은 간하고 관련돼 있다거나 귀는 뭐 신장하고 관련돼 있다거나 이런 어떤 사유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드름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한의학에서는 뭔가 원인을 오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면 폐하고 피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은 피부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폐도 호흡을 하지만 피부도 호흡을 하고 또 피부에서 우리가 땀을 통해서 노폐물도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폐의 기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피부를 주관한다 이런 이론이 있고 이제 여드름이라는 병 자체가 피부에 나타나는 병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폐풍 분자라는 말은 폐에 바람을 맞아가지고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뾰루지가 나는 그런 모양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피부하고 폐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폐에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것이다라는 그런 질병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면 아이들 헤어스타일이 사실 다 똑같아요. 긴 머리에 앞머리가 다 있어요. 그 왜- 깻잎머리 뭐 이런 거 깻잎 있잖아요. 머리는 제 시대고요. 요즘은 이렇게 내리는 머리거든요. 근데 가서 여기 앞머리 좀 올리면 더 이쁠 텐데 그러고 올리면 애들이 머리 여드름이 그거 가리려고 다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야 내리면 더 심해져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청소년기 여드름이 주로 이마에 좁쌀 형태로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머리를 내려서 그걸 가리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은 그 피지선이 막혀서 이제 거기에 피지가 고이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들인데 그거를 자꾸 열어줘서 개방시켜야 여드름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머리로 자꾸 가리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청소년기에 여드름 나면 아니야 어른 되면 다 없어질 거야 맞아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관리에 따라서 뭐 다른 원래 거죠? 여드름은 이제 사춘기에 성호르몬 분비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호르몬이 균형이 맞춰지면서 여드름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통상적이죠. 네. 그러나 현대는 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고 이러기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극 인자에 의해서 뭐 20대뿐만이 아니고 50대 심지어는 70대에도 여드름이 발생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성장기에 그냥 하나인 그렇죠. 거고 나이가 들면서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요. 올려라 아저씨 꼴 난다. 네, 아주 자극이 확 될 것 같아요.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드름 뿌리 뽑기, 해답은 몸 안에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뿌리 뽑자. 네, 아이처럼 맑고 뽀송뽀송한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심일 겁니다. 그렇죠. 희망사항이겠죠.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식습관도 바뀌면서 사실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떠한 증상들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피지선에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모공의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모공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가 분비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 여기에 여드름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기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몸속의 문제가 피부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서양의학과 가장 다른 점인데요.
우리 김은정 아나운서님,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네. 그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음식물이 몸 속에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몸 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음식물이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을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상태의 음식물들은 몸 밖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네. 몸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몸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발생학적으로 보면 수정란에서 이렇게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생명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외배엽이었던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배엽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호흡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내분비 계통을 형성하게 돼요. 이제 외배엽은 우리 피부라든지 감각기관들을 주로 형성하게 되고 내배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이라든지 호흡기계, 내분비계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발생학적으로는 비슷한 부위에서 발생이 되고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피부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한의학적인 여드름을 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 많겠지만 크게 한의학에서는 다음에 5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붉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몸속에 열을 만들어내는가를 한의학적으로 보면 다음에 5가지 원인들을 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 계통의 문제, 또는 내분비 계통의 문제, 순환기 계통의 문제,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소화기 계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몸에 열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열이 피부로 올라와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여드름이라고 보는 것이 한학적인 그 특징이겠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씩 틀리게 돼요.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면 홍조라든지 발열감이라든지 고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이 기능이 좋아서 생기는 경우는 없겠죠.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음식 섭취 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오는 경우에는 우리 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선혜 씨 네, 감사합니다. 소화기 계통이 약하면 네. 여드름 색깔이 붉을까요? 어두울까요? 붉을 것 같아요. 여드름 다 붉긴 한데 네. 그러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울 것 같아요. 어둡겠죠. 네. 뭔가 기능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비위 계통이 약해서 오는 여드름은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반면에 우리 네.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안세영 선생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약주 좋아하시죠? 아, 예, 제가 매운 좀- 닭발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들어보셨어요. 자극이 돼가지고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색깔이 붉을까요? 어두울까요? 붉을 것 같아. 그래? 매운 걸 닭발, 먹으니까. 닭발. 닭발이니까 붉겠지요? 뭐 이렇게 음식들을 고칼로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여드름들은 색깔이 훨씬 붉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는 어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체액을 저희가 어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다 보면 몸에 멍이 잘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딘가에 순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여드름을 짤 때 피고름이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내분비 계통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여성분들 생리 전후에 여드름 생기시는 경우도 많고 또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뭐 자궁 쪽이나 이런 데 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입술 주위라든가 턱 주위 이런 데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 안세영 선생님 제가 좀 신경질적인 야, 거죠. 와, 여기 있는 거기다 증상들이 대부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편두통이라든가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 신경질적인 성격 나- 이런데 이제 좁쌀형 여드름으로 주로 누구만 나타나는 생각하면 막이 심리적인 두통이-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한의학적인 여드름의 발생 기전과 증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혹시 우리 패널분들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입술 주위에 사실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분비가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내과를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건지. 평상시에 네. 어떤 생리라든가 네. 자궁 관련 어떤 증상이 있다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제 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증상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봐야겠어요, 저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만 오면 더 심해져요. 알겠어. 네, 이상으로 한의학적인 여드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드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 여드름,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는지 이제 예방법과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피부로 드러나는 여드름에 대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권하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이라는 병은 피지선이 막혀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네. 일단 막혀 있는 것을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압출을 하게 되고 그 환웅이 생긴 경우에는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역시 그거를 제거해주는 그런 이제 압출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학과의 차이점이라면 저희가 그 후에 도포하는 진정시키는 팩이라든가 꺼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약 추출물이기 때문에 피부에 좀 더 안전하고 그 좋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부위에 한약으로 만든 약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기도 하고 또 등 부위에서 관련된 장기를 다스려주는 곳에 부항을 뜬다거나 침을 놓는다거나 해서 전신을 조정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침을 놓는다고 하니까요. 난 사실 그 침도 무서워해요. 아니 사람이 무서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무서운 게 등치는 산만하셔가지고 침도 무서워해요. 근데 저도 그런 거. 침을 맞으면 예.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은 없어서요. 이게 이 얼굴에다 이 침을 놓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와 관련돼 있는 몸통이라든지 팔다리에 놓는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얼굴부에 침을 많이 놓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린 대부분 그 침 놓는다 그러면 그 부위에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무서워서 거죠.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프죠. 원장님. 요즘은 침이 많이 가늘어지고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사실 거의 없고요. 또 소아들을 위해서 붙이는 스티커 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 없이 침을 맞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침으로 놔주세요, 이쪽은. 네. 어린이 침으로 아프게 아프게 꽉 눌러주세요. 눌러서 그 여드름이 또 나는 시기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듯이 연령대별로 치료법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 어떤 과다 분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쪽에 이제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성인형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환웅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약물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치료도 중요한데 치료 후에 이게 흉터 남는 거 굉장히 네. 저희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흉터 안 남게 어떻게 좀 될까요? 흉터를 안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시술을 받으시는 거죠. 네. 괜히 집에서 잘못 혼자 관리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가 네. 있잖아요. 제가 이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좀 많이 남겨가지고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남은 흉터도 사실 가서 또 치료가 네네. 될까요? 이제 그것은 2차적으로 네. 여드름이 다 진정되고 난 다음에 흉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흉터도 생기고 또 피부톤이 붉어지기도 하죠. 네. 상처가 생기고 나면 그런 부위에 이제 그 미세 놀러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상처를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주면 우리가 새살이 돋아나면서 흉터 자국이 재생효과.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침을 이용한 자극을 줘서 네.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들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 오장육부를 다스려서 이 피부 이 여드름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식생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선생님.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예전에는 초콜릿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고칼로리 이런 음식들이 여드름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요즘 대세인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음식물이 여드름을 바로 일으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는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땅콩 기름이라든가 옥수수 기름 같은 것들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고칼로리 음식들은
그 인슐린 농도를 높여가지고 또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칼로리가 높다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은 여드름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것들은 이렇게 안 좋은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쾌락에는 아픔이 따르잖아요. 그 이 갑작스러운 여드름이 났을 때 그런데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의를 찾기 전에 내가 뭔가 소독을 한다거나 하는 자가 치료 방법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약국에 가면 멸균 생리식염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보관하셨다가 또 약국에 가면 멸균 꺼즈가 있어요. 꺼즈요? 그거에 꺼즈에 이제 그 생리식염수 시원하게 한 것을 적셔가지고 얼굴에다 스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마르거든요. 네. 그럼 걷어내시고 그 위에 이제 뭐 보습제를 발라주신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냥 멸균 생리식염수만 쓰셔도 되고요. 네. 우리가 자주 마시는 녹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녹차에도 우리가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녹차를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소량 아주 연하게 그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같이 팩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녹차 티백이라든지 혹은 찬 가루. 잎을 그렇죠. 이렇게 내서 가루도 아니, 좋겠네요. 가루는 이물질이 돼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물에는 물을 좀 물. 섞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볍게 마사지를 해서 네. 그 염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데요. 되게 쉬운 그 침자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이렇게 보시면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여기 이렇게 무늬가 딱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선이. 아, 네. 요 끝부분에 눌러보면 좀 아픈 데가 있어요. 오! 여기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 비위 기능에 그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자꾸 만져주시면 염증이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딱 아픈 어디를 데가 눌러야 있어요. 아픈 아픈 데가 거예요? 딱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감동이 담긴 속이 다 눌러보시기 시원해요. 바랍니다. 속이 다 정말 아픕니다. 이 부위가 약간 만병통치 부위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딱 네. 아픈 부위가 그리고 있네요. 여기구나, 네, 네, 여기구나. 오, 그렇군요. 네, 이제 집에 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더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아들이 이제 8살밖에 안 돼서 사실 여드름이랑 관련이 없어서 네, 제가 도움을 오늘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가서 막 제가 손으로 막 만져가지고 흉터 엄청 많이 남겼거든요. 네,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야 맞아요. 되겠어요. 그런, 네, 그게 네. 중요합니다. 그걸 뭐 바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저희 네. 방송이. 얼마나 훌륭한 방송입니까? 절대로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분처럼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네, 청춘의 이기라고 불려졌던 여드름. 이제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 바뀌면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피부의 문제로만 보고 피부를 처치하기보다 몸속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맑은 피부를 만들어가는 한의학적 치료로 고운 피부 만들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나의 외면과 내면 모두를 꾸준히 관리해줘야 할 텐데요. 이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민간요법도 많지만 정말 무분별한 그런 접근보다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더욱 필요할 듯 싶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